자, 이렇게 중간에 있는 그 내용을 어, 또 레이아웃화 시켜서 영역을 나눴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이 부분도 이코노미 밑에 있는 정보들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복사하면은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컬러가 달라서 일단 컬러를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약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데 일단 흰색, 약간은 그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해놓고 어차피 지금 영역 구분을 하는 거니까요. 드래그해서 밑으로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네. 하고 이건 레이어가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 3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밑으로 조금 더 영역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으로 좀 내리고요. 하면서 계속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밸런스 조율.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필요한 게 이런 이제 레이아웃 정렬하고 센터 맞추고 이런 작업들이에요. 뭐 UI 작업의 일반적인 경우예요. 네. 자, 이렇게 일단 해놓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룹을 지어 놓을게요. 왜냐하면 안쪽에 들어간 영역이고 지금 이것보다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또 안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을 지어서 일단은 정리를 먼저 레이어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중간에 내용이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레이어가 가려서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는 좀 그러니까 녹화 화면 밖으로 치웠어요. 자, 레이어를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탭을 닫으세요. 닫고 진행할게요. 안 써요. 저런 거는 잘. 레이어가 중요하지. 포토샵에서는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젠 뭘 할 거냐면 여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랑 홈 버튼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내용을 좀 넣어 볼게요. 어떤 내용을 넣냐면 자, 타이틀 부분에 텍스트를 적어 보겠습니다. 타이틀 영역에다가 적는데 항상 쉐입 안에 넣으면 쉐입 안에만 텍스트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쉐입 안에 적어 놓으면 이걸 밖으로 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밖에서 적어 옵니다. 클래스 선택. 자, 항상 밖에서 이렇게 적어 와서 안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컬러 일단 디폴트로 좀 해놓고 어차피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크기도 맞춰주고요. 크기 좀 크게 해서 가로로 좀 넓은 서체를 썼는데 우리는 임의로 그냥 나는 이제 넓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임의로 넓힐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서체에다가 그라데이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약간 골드빛이 나는 골드 컬러를 선택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어, 자, 옐로우 컬러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골드 컬러를 찾아갑니다. 골드 컬러는 자칫 잘못 넣으면 너무 브라운 계열로 넣으면 네, 황토빛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셀렉을 좀 잘해서 여러 개 몇 개 넣어보면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 바꿔야 되겠네요. 이거를 조금 더
밝은색으로 하고요. 얘도 조금 컬러를 더 빼겠습니다. 골드 컬러라는 거는 24K 중심으로 컬러를 넣기 시작하면 안 예뻐요. 그래서 한 18K나 14K 정도의 골드빛을 넣으면은 그게 진짜 골드 컬러 같아요. 채도가 그만큼 높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스트로크 들어갔네요. 스트로크도 넣고요. 스트로크. 블랙이 아니라 딥 브라운으로 셀렉해서 넣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텍스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24가 아니라 한 30 정도로. 네, 이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채워 넣는 거예요.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센터에 센터 부분에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이렇게 있어요. 이 내용으로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얘네들도 보니까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스트로크 흰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흰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들어가 있고 약간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자,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을 거고 요 정도로 요 정도의 느낌으로만 1픽셀로 가는 게 좋겠네요. 컬러는 더 다운 시키고요. 자, 이렇게 넣고 드롭 섀도우 넣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네, 이렇게 해서 드롭 섀도우도 넣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할게요. 카피 레이어 스타일 여기다가 다 복사합니다.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하고 스트로크 컬러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스트로크 컬러 이렇게 바꿔주고 오렌지 영역도 스트로크 컬러는 같은 계열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트로크가 들어갔죠. 그죠? 네. 오렌지 영역 컬러가 네,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외곽을 뭔가 한 번 더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 영역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 녹색 란에 위에 초급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두 영역으로 나눠 볼게요. 자, 녹색 영역 컨트롤 J에서 하나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이너스를 시킬 거예요. 자, 컴바인이 아니라 subtract from shape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끊어줄 겁니다. 초급이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두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이제 효과는 눈을 꺼주고요.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죠? 좀 짙은 색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영역이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코노미 밑에 뭐 이런 빌딩 그림이죠. 이런 거는 나중에 가져와서 텍스처처럼 입혀 볼 거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텍스트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줘볼까요? 이거 그라데이션은 말고요. 일단 정보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코노미 영역
이코노미라고 적어보죠. 자, 이렇게 이코노미라고 적고요. 텍스트를 조금 두꺼운 서체로 살짝 바꿔주고 크기도 약간 조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조정을 해주고 스트로크 들어갔죠, 그죠?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를 넣어줍니다. 딥그린으로 이렇게 셀렉해서 넣어주고요. 조금 더 크게 넣어줄까요? 그 텍스트를 조금 더 크게 키울게요. 한 40 정도로. 40 정도로 크게 키웁니다. 그리고 밑에 또 다른 텍스트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스트로크를 조금 더 키우고 베벨 값 이너 말고 아웃 베벨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말고요. 살짝만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스무스를 5 정도로 주는데 요렇게 좀 약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7. 네, 그리고 드롭 섀도우 넣어주고요. 드롭 섀도우, 네, 드롭 섀도우도 좀 존재감 있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조금 더 진하게 넣어볼까요? 네, 이 정도로 약간 볼륨감 있게 들어갔습니다. 볼륨이 좀 과하다 싶으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더 줄이면 되겠죠. 스트로크 조금 더 굵게 할까요? 한 5 정도? 네. 네, 이렇게 두고요. 지금 약간 그라데이션도 들어가는데 일단 정보부터 먼저 다 넣어보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적고 사이즈를 조정을 해볼게요. 복사해서 그냥 텍스트만 바꾼 건데 사이즈 조정을 해가지고 사이즈 조정해서 밑에 놓고 이렇게 줄이면은 같은 느낌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더블 클릭 해가지고 레이어 스타일도 효과 수치를 바꿔줘야 돼요. 베벨 값도 더 낮춰주고요. 네, 이 정도. 드롭 섀도우도 적당하게 낮춰주고. 그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약간 볼륨감이 들어간 상태죠, 그죠? 근데 볼륨감이 들어갔는데 과하지 않게 넣는 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조금 더 줄여볼까요? 너무 줄였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밑에 또 텍스트가 있어요. 네잎클로버가 있고요. 텍스트는 뭐 적으면 되겠죠. 뭐 적는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똑같은 거 복사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뭐 효과만 다르게 주면 되겠죠. 효과는 들어갈 거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텍스트 컬러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을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넣어놓고 이 밑에 라운딩 된 박스 보니까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약간 그 광채가 나는 재질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살짝 넣어줍니다. 과하지 않게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줄 거고요. 90도로 넣는 게 아니라 가로로 그 볼륨감이 들어가려면 180도로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도 약간 과해요. 그래서 오퍼시티 조금 더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의 스케일 값을 좀 더 늘려요. 그러면은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퍼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걸 이렇게 적고요. 컬러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 복사해서 계속 적는 이유가 이제 서체가 똑같고 똑같은 서체이고 그리고 효과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복사해서 적는 거고요. 컬러만 이건 효과 들어간 거 없을 것 같고 컬러만 이렇게 바꿔줍니다. 효과 들어간 게 있긴 있겠네요. 뭐냐면은 드롭 섀도우가 살짝 들어갔네요. 여기서 옐로우 컬러로 이렇게 바꿔주고 네, 옐로우 컬러로 바꿔주고 서체 조금 더 가는 걸로 할까요? 자, 이 정도로 바꿔주고 더블 클릭 해가지고 드롭 섀도우를 살짝 넣어줍니다. 조금 더 딥하게 이 정도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조금 더 줄일게요. 텍스트. 하나만 해놓으면 여기 비즈니스하고 퍼스트 부분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좀 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복사해서 컬러만 바꿔서 텍스트랑 컬러만 바꿔도 되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비행기 모양이 있어요. 비행기 모양이 아마 커스텀 쉐입 툴에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있나? 여기 있네요. 그죠?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드래그 해서 각도 조절하면 되겠죠? 자, 웬만한 거는 기본 모양은 다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뭔가를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예쁘진 않아요. 공을 들여서 디자인은 공을 들인 만큼 예뻐지는 겁니다. 자, 뭐 거의 흡사하네요. 그죠? 음,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흰색으로 넣은 게 아니네요. 약간 딥그레이로. 자, 이렇게 넣고요. 조정을 해줍니다. 방향키로 조정을 해주고 드롭 섀도우 들어갔네요. 그죠? 드롭 섀도우도 과하지 않게 넣어줍니다. 90도 방향으로. 네, 과하지 않게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디스턴스는 5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지 밑으로 디스턴스 5 넣으니까 너무 떠 보인다. 그죠? 한 이 정도만. 네, 네, 이 정도로. 이게 이런 아이콘들 넣을 때 아이콘이 눈에 너무 띄면 안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너무 과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넣어주고요. 살짝 더 줄여줄까요? 네. 자, 이코노미 네, 200만 마블로 게임 시작 이렇게 적어놨고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그냥 구글에서
리서치를 해요. 간단한 건물 이미지, 뭐 사진도 좋고요. 사진으로 한번 넣을까요? 건물에 대한 이미지.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좀 베이직한 느낌으로 그냥 이런 거, 네, 이미지를 저장 하나는 해놓고,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볼까요? 어, 성당 이미지? 성당? 유럽 건물. 뭐 이런 유럽 건물 쪽? 유럽 건물이 왜냐면 좀 약간 장식적이니까 그 유럽 건물 가가지고 음, 적당한 게 적당한 뷰를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적당한 뷰를 네, 뭐 이런 거? 네, 하나 그냥 찾아서 이미지 저장 해놓고 마지막에는 퍼스트니까 왕궁 이미지 네, 뭐 이런 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도 괜찮고요. 이런 느낌으로 갈까요? 어차피 잘 안 보여요. 그냥 뒤에 그 단계별로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느낌으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음. 자, 그 이코노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블렌딩만 시키면 돼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의 블렌딩. 자, 일단 이미지들을 다 오픈 시켜 놓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확하게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넣어보고 잘 어울리지 않으면 다시 리서치를 하면 돼요. 리서치 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건물 이미지가 처음에 건물 이미지가 저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가장 베이직한 거, 음,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거로 셀렉 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자매 거는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만 쓸 거니까 뭐 출처 이런 거는 딱히 상관없죠. 이거를 이제 부분적으로만 약간 잘라서 느낌만 넣을 거니까 이 위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이코노미 당연히 텍스트 밑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줄여서 블렌딩 시킬 거예요. 이 정도로 더 줄여볼까요? 작게 예, 하고 블렌딩 우선 오퍼시티를 좀 낮춰놓을게요.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낮춰놓은 상태에서 블렌딩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레이어 블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가가지고 자 여기서 밑에 보면은 아무런 그 효과를 체크하지 않은 그 디폴트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블렌드라고 돼 있죠. 블렌드 이거를 여기서 밝은 부분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깎이죠. 그죠? 밝은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밝은 부분을 어둡게 어두운 쪽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런 거 써도 돼요. 그리고 Alt를 누르면 이 화살표가 두 개인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Alt를 누르고 화살표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되는데 그냥 가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흰색 밝은 부분을 어둡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블렌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볼까요? 자, 이건 밝은 부분이었고 어두운 부분을 그러면 올리면은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깎여가죠. 네, 이건 유용하게 가끔 내가 가끔 쓰는 팁입니다. 이런 건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뭐 기본 강좌 같은 데서도. 자, 요것도 적절하게 쓸 수도 있고요. 어, 요거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되돌리면 원상복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블렌딩을 체크를 한번 해보죠. 오퍼시티는 조금 낮췄어요. 자, 오버레이 하면은 이런 느낌. 얼추 비슷하죠, 느낌이. 멀티플레이도 한번 해볼까요? 멀티플레이. 멀티플레이 한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낮춰도 되고, 오버레이드 보다는 컬러 다치 해볼까? 아, 너무 세네요. 그러면 컬러번. 아, 컬러번이 좋겠네요. 이게 기본 이미지 레이어를 이미지를 블렌딩 시킬 때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가 어떤 컬러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컬러 번이 어울릴 수도 있고 멀티플레이가 어울릴 수도 있고 다크가 어울릴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컬러번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컬러번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셀렉한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